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민의 음악 코치 이기현입니다. 여러분들은 노래 잘하는 테너 하면은 누구를 떠오르시나요? 뭐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 정말 훌륭한 테너들이 많이 있지만 거의 노래 잘하는 사람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오늘은 전설의 테너 엔리코 카루소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출신으로서 거의 이렇게 국제적으로 활동한 글쎄요 가수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서민부터 영국의 왕족, 독일의 또 귀족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한 11개국의 국가 훈장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각계각층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골고루 사랑을 받았던 카루소만한 그런 테너가 없었던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어떤 추억 같은 거를 이렇게 기념할 때 탁 사진을 찍잖아요. 카루소에게 있어서 죽기 전에 참 끝까지 간직하고 싶었던 인생 샷이 있다면 어떤 사진일까 제가 한번 임의대로 추려봤거든요. 이 순간은 참 소중하기 때문에 간직하고 싶겠다 하는 사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카루소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카루소에 열광하고 있네요. 비바 카루소. 주인공을 바꿔서 저렇게 이기현이 나타나는 곳마다 사진을 찍어준다면 일단은 참 기분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거실에다가 그냥 저런 사진은 확대해서 막 걸어놓으면서 이렇게 만족한 마음을 갖고 싶기도 하지만 이렇게 카루소가 유명한 가수가 되기까지 그의 삶을 참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얼핏 느끼기에는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저렇게 세계적인 테너로 성장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카루소는 나폴리의 좀 가난한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래도 성악가의 꿈을 키웠던 가수입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어머니는 아프셔서 카루소가 거의 한 15세 때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도 정말 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늘 칭찬과 격려를 해주셨던 분은 카루소의 어머니였다 그래요. 조금씩 좋은 스승을 만나고 물론 이제 카루소의 그 재능을 이용해서 선생님들께서 자신들의 이익을 많이 취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카루소가 나폴리에서 데뷔를 하고 점점 올라가서 로마, 베네치아, 밀라노 스칼라 극장을 거쳐서 드디어 전 세계의 중심이었던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에 데뷔해서 한 거의 18년 이상을 이렇게 세계적인 가수로 이런 비바 카루소 영광을 누리기까지 참 쉽지는 않은 삶을 보냈다고 해요. 여러분 저렇게 정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도 너무 순탄하지가 않았지만 정상에 오른 후에도 너무나 카루소를 추정하는 그 숭배자들 극성 팬들 때문에 힘든 점도 있었고 또 카루소를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뭐 살해 협박을 받기도 하고 이탈리아에 있는 집에 이렇게 도난 사고가 있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카루소가 가는 곳마다 온갖 구설수와 많은 사람과 일,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들을 만들어서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참 이 카루소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일들을 짊어지고 가자면. 그렇지만 왕관을 차지하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처럼 카루소는 그래도 뚜벅뚜벅 거의 죽기 전까지 피를 토하고 붕대를 감고라도 무대에 서서 자신의 노래를 이렇게 불렀던 가수입니다. 그냥 항상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저런 사진 뒤에는 이면에 있는 그 아픔 또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무게가 너무 느껴져서 마냥 그냥 부럽지만은 않은 그쵸? 그런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이거는 정말 유명한 사진이죠. 여러분 요즘에 왜 클래식 레이블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이렇게 음반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저렇게 노란 색깔 마크에 이렇게 튤립이 있는 저게 독일 회사인 그라모폰의 이렇게 레이블인데요. 이게 붙어 있는 거는 뭐냐면 약간 공신력 있는
이 연주자는 조금 공증이 된 이런 연주자가 그라모폰에서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국 음악가로는 뭐 정명훈 선생님이나 조수미 씨가 그라모폰에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얼마 전에는 이제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우리 조성진 씨가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에 최초의 음반을 냈던, 지금은 뭐 세계적인 지휘자나 연주자들이 그라모폰과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최초로 음반을 녹음했던 사람이 바로 엔리코 카루소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카루소가 그라모폰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지금 사실 들어보면 뭐 음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당시로서 여러분, 내 목소리를 기계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는 거의 뭐 센세이션이었죠. 그쵸? 이렇게 나팔관을 통해서 이렇게 지분기라 그러나요? 이렇게 소리를 모으는, 곡이 되고 딱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녹음실이 있었던 게 아니고 밀라노의 한 호텔에서 녹음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뭐 카루소의 음반이 몇백만 장, 100만 장 이상 팔려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공연장을 통해서 카루소의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았지만, 이렇게 음반을 통해서 카루소의 음악을 들었기 때문에 거의 뭐 제2의, 이거는 진짜 예전에 베토벤의 음악이 악보 산업이 발달하면서 더 퍼져나갔던 것처럼, 카루소도 음반이 또 발매가 되고 하면서 더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졌던 가수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카루소여도 정말 이런 거는 인생샷이죠. 아주 역사의 장면이 한 장면 찍힌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사진은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오페라일 것 같아요. 레온카발로의 빨리아치라는 작품입니다. 카루소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광대 복장을 하고 있죠. 이 빨리아치에 나오는 주인공은 말 그대로 유랑극단의 광대예요. 사람들에게 재미와 웃음을 주는 공연을 하는 사람인데, 이 오페라가 굉장히 비극적이죠. 자신에게 실제 일어난 일과 지금 내가 공연을 하고 있는 일을 분간을 못 해가지고 정말 마음이 변해버린, 변심한 자신이 사랑하는 애인을 칼로 찔러서 죽이는, 극 중에서 아주 이런 막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이런 오페라인데, 이거는 사실주의 오페라라고 해서 뭐 귀족, 또 신화, 왕족들의 이야기, 그냥 예전의 오페라와는 좀 다르게 아주 베리즈모 오페라, 서민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우리 왜 드라마에서도 막장 드라마 있잖아요. 배신과 음모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하는 오페라이기 때문에 이런 서민적인 역할을 잘 소화해냈다고 해요. 특히 런던에서 이 빨리아치 공연이 있었을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자신이 사랑했던 그 아내가 이제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하면서 운전기사와 함께 가출을 하게 됩니다. 너무 그 시련의 아픔, 그거를 여러분 진짜 공연을 할 때 와, 이 감정이입이 얼마나 됐겠어요. 감정이입을 해서 아주 이 빨리아치의 주인공 역할을 잘 소화해냈던 장면인데, 이뿐만이 아니라 뭐 카루소는 거의 마리아 칼라스가 그랬던 것처럼 가볍고 무겁고 이런 모든 보이스, 모든 음역대, 모든 오페라의 배역들을 잘 소화해냈던 가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20세기 초반이잖아요. 1900년대의 초반에 카루소를 비롯한 많은 이태리 사람들이 또 외국으로 이민을 갔죠. 뉴욕이나 또 시카고를 중심으로 많은 이태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힘든 외국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러웠겠어요. 자신 조국의 이태리의 가수가 거의 나폴리 출신이 이렇게 정말 세계적인 극장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면서 박수를 받는, 그게 너무 행복해서라도 정말 많은 이태리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냥 카루소를 응원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카루소는 아주 뭐 돈도 워낙 많이 벌고 출연료도 비쌌기 때문에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카루소가 움직일 때마다 스태프도 정말 몇십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고급 양복을 입고, 진짜 본인이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출연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가 있으면 옷을 벗어서 주기도 하고, 너무 고급 레스토랑보다는 자신의 고향 친구들과 함께 싸구려 스파게티를 먹으면서 유머와 재치를 통해서 만담을 나누고 대화를 했던 아주 서민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카루소입니다.
네 번째 사진은요, 1921년도에 브루클린 부두에서 이제 고향 나폴리로 떠나려고 할 때 자신의 두 번째 아내 도로시 그리고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몇 살 되지 않은 딸과 함께 이렇게 배에 타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저는 참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 뉴욕에서 또 전 세계를 다니며 많은 인기와 부를 누렸던 카루소이지만 너무 그 정상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심리적인 중압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너무 많이 과로를 했어요. 들어오는 공연, 또 노래를 더 앵콜을 해달라 그러면 요청을 하면 하고 많은 그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니까 조금 쉬엄쉬엄 해야 되는데 과로, 또 고질병, 여러 가지 또 무대 세트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늑막염이 걸리고 만성 두통에 시달리면서 우리가 왜 힘들 때 진짜 피를 토하는 줄 알았어 하잖아요.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피를 토해서 이제는 관객들이 좀 카루소를 저렇게 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만하라고 해서 공연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에 이르기까지 진짜 그냥 몸을 무대에 갈아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은 공연을 하다가는 진짜 이 생명이 끝나버리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많이 병에 시달려서 헬스케진 모습으로 이제 뉴욕을 떠나서 나폴리로 가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카루소가 여러분 고향 땅 나폴리를 떠난 이후에는 거의 20여 년간을 나는 고향을 그냥 돌아보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이렇게 아주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 이전에 나폴리 극장을 찾아서 공연을 했는데 너무나 반응이 차가웠어요. 왜 이태리 사람들은 굉장히 오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오페라가 처음 만들어진 곳이 이탈리아여서도 그렇고 밀라노 모스칼라 극장이라든지 역시 나폴리 산카를로 극장 또 다른 여러 작은 극장들에도 이렇게 딱 매니아들이 있어가지고 카루소도 당연히 어떻게 보면 좀 인사 좀 드리고 미리 고향에 제가 오겠습니다. 표도 좀 나눠드리고 그 평론가들이라든지 아마추어지만 이렇게 평론가보다 더 무서운 귀를 갖고 있는 고향 사람들에게 좀 미리 작업을 해놨어야 되는데 지금 나폴리 고향에 찾아오면서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은 카루소 노래를 잘했지만 그 평가가 너무 좋지 않게 나가서 내가 다시는 고향을 찾아오나 봐라 그러고서 딱 미국으로 떠나버렸던 카루소예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도 웬만하면 좀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웬만하면 고향을 좀 찾지 않으려고 생각이 날 때도 좀 기억에서 지우려고 했었죠.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참 유명해져도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혹은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예전에 카루소가 아닌데, 그쵸? 예전에 카루소로 생각을 하고서 참 그렇게 환대를 해주지 않아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카루소가 나폴리는 바라보지도 않았지만 정말 이제는 내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거기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나폴리로 돌아오는 그 장면입니다. 나폴리 그 소렌토에서 여러분 이렇게 나폴리가 바라다 보이는 빅토리아 호텔이라고 있어요. 그곳에서 그 바다 또 나폴리의 하늘 공기 이런 걸 떠올리면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몇 개월 이제 머물지 못하고 나폴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참. 카루소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후대의 사람들은 또 이탈리아에서는 사실 이렇게 애증관계처럼 그쵸 아픔이 있는 곳이 나의 고향 나폴리이지만 그 당시에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3세는 샌프란시스코 디 파올라라는 성당이 있어요. 거기는 거의 왕족들의 장례가 치러지는 곳인데 거기에서 정말 예를 다해서 카루소의 장례가 이렇게 치러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이태리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뉴욕 전 세계에서 카루소를 애도하는 물결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관에 누워있는 카루소의 모습을 보면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노래를 잘했던 한 명의 가수라기보다는 카루소 자체가 노래였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테크닉을 구사하고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정말 뼈를 닦는 노력을 했던 것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이고 정말 박수를 받아 마땅하지만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거 있잖아요. 정말 세계적인 자리에 갔을 때도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허세를 부리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람과 공감하려고 했던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따뜻한 그의 성품과 목소리 때문에 지금도 카루소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루소가 1921년에 세상을 떠나고요. 딱 한 30년 뒤에 51년도에 위대한 카루소라고 Great 카루소라는 영화가 제작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영화 배우면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했던 마리오 란짜라는 가수가 또 카루소 역할을 맡아서 정말 노래도 직접 하면서 아주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는데, 희한하게 이 마리오 란짜가 태어난 해가 카루소가 세상을 떠났던 1921년도라고 합니다. 마리오 란짜도 이제 38세였나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는 했지만 그 후에도 루치오 달라가 다시 또 카루소를 기념하고 파바로티가 또 감정을 이입해서 카루소의 노래를 부르고 지금 내년이 되면은 그렇죠. 2021년 카루소가 딱 세상을 떠난 지 100년 되는 해인데 그 조금 전에 지금 2020년도에 전 국민의 음악 코치가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카루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면 아, 카루소가 남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참 생각하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많은 그래도 음반들이 다행히 남아있어요. 복구 작업을 통해서 또 카루소의 생전 목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음질을 뭐 기대하시면 안 되죠. 예전 음질 지금에 비하면 뭐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치익거리는 그 음반에서 들리는 카루소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 얘기 들으셨던 카루소의 인생을 이렇게 쭉 반추해 보시면 카루소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카루소의 노래와 함께 풍성한 또 가을날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